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뉴스 시간입니다. 저희 시간에는 언제나 그렇듯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서 네. 또 한 번 이렇게 한글날이 끼어 있어서 그러니까요. 또 긴 연휴를 가지고 나서 네. 국내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들이 막 터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뉴스까지 좀 더해지고 네네. 어려운 시장이 안 그래도 네. 더 이제 흔들린다 이런 좀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10월도 참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 잠깐 먼저 해드리면 네. 진짜 주식이란 건 그렇잖아요. 주식은 살 때까지는 엄청나게 기대감이 많아요. 그래서 살까 말까 하다가 사잖아요. 사는 순간부터 오해합니다. 네. 보통 주식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업다운이 있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쵸.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그래서 주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만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네. 팔아야 할 5만 가지가 있어요. 팔아야 할. 네, 네. 딱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특히 미국 주식은 어떤 사람이 돈 버냐면 5만 가지 이유를 무시하고 꾸준하게 좋은 주식을 모아간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근데 의외로 저희가 녹화를 지금 수요일 아침에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해갖고 월요일에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좀 올라갔고요. 네. 화요일 날이었죠. 보고 우리 시간을 보면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미국 시장이 또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것은 그만큼 뭔가 미국이 약간 다른 나라랑은 약간 다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주식은 결국 하나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실적만 보시면 되는데 네. 실적이 올해까지는 2분기까지 약간 슬로우했고 마이너스였지만 3분기는 어찌됐건 지금 플러스 날 가능성이 커져 있고요. 4분기는 한 7%, 그리고 내년에는 10%대 이상의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주식을 모아가는 것이 돈을 버는 유일한 길이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시작합니다. 네, 이 전쟁에 대한 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올랐던 건 크게 두 가지 이제 지표를 볼 수가 있겠죠. 금리가 떨어졌고 네네. 유가도 떨어졌다라는 게 될 텐데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3분기 어닝 시즌이다라는 네. 얘기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네네,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네네. 첫 번째로 바로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의 중국 판매가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좀 직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맞습니다. 지금 9월 달에 지금 그 테슬라의 지금 중국 내 판매가 7만 3,4천 대로 얘기하고 있고요. 분기로 보더라도 한 12% 정도 줄어들었고 네. 연간으로 보더라도 좀 줄어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도 있겠고요. 중국에서 지금 경쟁 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번 3분기죠. 미국의 3분기에 딜리버리가 생각보다 약간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또 테슬라가 가격을 모델 3랑 모델 Y를 미국에서 또 좀 인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면서 결국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있다라고 먼저 좀 보셔야 되겠고요. 냉정하게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지난달 수입자 판매 1위를 또 모델 Y가 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은 그만큼 지금 전 세계에서 모델 3, 모델 Y 이런 신형에 대한 인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가 차량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중국에서의 생산한 물량을 내수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좀 외국의 수출 물량 많이 늘렸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좀 판매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주장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수출이 딱딱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테슬라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의견이 상당히 중립적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매수 의견이 있지만 매도 의견도 네. 많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고요. 테슬라의 자동차 메이커 하나로 보기보다는 테슬라도 결국 AI,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이런 쪽으로 보는 거가 모건 스탠리 하면서 $400을 월가 최고로 네. 제시하게 됐고 이번에도 또 다시 한번 그 의견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를 갖고 계시면 조금 여유를 갖고 지금 중국에서의 판매 좀 부진 이런 거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판매 많이 들어갔으면 되잖아요. 유럽에서 많이 들어가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마음을 좀 느긋하게 보시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적립 분산 투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네. 테슬라가 네. 이 생산량이랑 인도량 발표했는데 네. 그것도 좀 아쉬웠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가 초기부터 잡았던 그 연간 목표량은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맞아요. 얘기했고 네. 공장을 잠깐 이제 멈췄기 때문에 음. 그거 근데 이미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다 했던 그것도 얘기죠. 다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뭐 투자를 더 늘리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맞아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그렇죠. 그려서 보는 게 테슬라를 투자할 때는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 봐야 할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중동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엔비디아에서 AI 컨퍼런스를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네요. 네. 아무래도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들 나와야 이제 그렇죠.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관련주부터 해서 네. 뭐 인공지능 이쪽에 대한 우리가 하반기 전략들 좀 세워볼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네. 이건 이게 행사 자체를 인공지능 관련 AI 칩 컨퍼런스로 테라이브에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하죠.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뭐 행사한다는데 가시겠어요? 아, 못하죠. 일단 이번 지금 상황이. 지금 네.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아니요. 주위에서 한번 여쭤보세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 있냐 그러면 은근히 손 많이 들으십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정말 뭔가 비즈니스 때문에 가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뭐 외교관들에서 가는 분들 있지만 이스라엘 가는 분들의 제가 봤을 때 95%는 종교적 것 때문에 맞아요. 성지 순례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개신교 네. 그리고 천주교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예약돼 있던 분들 가시겠냐고 지금요. 다 어렵죠. 취소했죠. 네. 그럼 엔비디아를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도 최근에도 여러 가지 논란은 분명 있어요. 네. 그러나 주가는 비싸다, 싸다, 많이 올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연휴 기간에 나온 것들만 지금 모아서 보면 에보코아에서는요 이번 3분기 실적도 탑픽은 바로 엔비디아부터 시작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이번에 2분기 연속으로 실적 시즌 직전에 투자 의견이 많이 올라갔고 네. 그거에 걸맞춰서 가이던스 확 올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키뱅크 같은 경우에서 목표 주가도 오히려 650에서 75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오, 네. 750달러라면 월가의 최고 수준이라고 네. 보셔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엔비디아는 물건만 있으면 팔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건 팔리는 거가 내년까지 계획이 있는데 조금 빨라져 갖고 내년 하반기에 생산 매출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올린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엔비디아 칩을 자기가 살 수만 있다면 다 사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못 해주니까 자기가 개발하고 다른 애도 개발하는 건데 지금 엔비디아는 물건을 팔겠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크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네. 걱정도 큰 의미가 없겠고요.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저 차트 여러 번 보여드리겠죠. 엔비디아는 이미 9월 중순부터 바닥을 형성하고 만만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주식과 좀 다르고 지금 엔비디아는 AI뿐만 아니라 IT, 빅테크 전체적인 성장주를 이끌고 있는 첫 번째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챗GPT 같은 경우는 오픈AI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하는 곳이잖아요. 자기네 자체적인 칩 개발을 한다는 얘기하고 있고 자체적인 칩 개발은 여기저기 다 얘기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구글하고 다 하고 있는데 하겠죠 자기네들이. 그렇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2024년, 2025년까지 실질적으로 경쟁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일반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엔비디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도 진짜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꾸준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보통 우리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컴퓨터로 매달 바꾸시는 거 아니잖아요. 엔비디아 한번 해갖고 GPU 해갖고 이러면 딱 컴퓨터에 끼고 이러면 네. 컴퓨터 3, 4년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요즘은 좋아져갖고 5, 6년 쓰시는 분 많아요. 근데 무슨 엔비디아 주가 사고 나서 한 달, 2달 네. 떨어졌다고 유의할 건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이것도 같은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여전히 좀 AI 칩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번 어닝 시즌에서도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까지 좀 크게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저희가 시장 얘기하면서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죠. 네네. 이 전쟁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 이제 하마스의 전쟁, 이런 안타까운 뉴스를 들으면서도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네네. 또 우리가 수혜주, 피해주 네네네네네. 이렇게 좀 분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수혜주라는 좀 말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이것 때문에 결국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쪽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 에너지라던가 방위산업 쪽이 될
될 텐데요. 이 방위산업 관련주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 이미 한번 봤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똑같이 상승세가 이어질까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위산업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정말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방위산업 주식을 뭐 무기, 전쟁 때문에 이걸 사야 된다 하는 분이 있다면 일단 좀 말리고 싶고요. 네. 그런 분들은 주가가 투자해 갖고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사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큰 재미가 없고 재미가 있더라도 팔지 못하면 소위 쉽게 해서 물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는 왜 방위산업주를 좋아하느냐? 저는 하도 공개적으로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7, 8년째 말씀드렸거든요. 머니터에서도. 저는 여기 로키드 마틴은 가장 오랫동안 갖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고 ETF는 IT라는 걸 계속 갖고 있거든요. 네. 팔 마음이 1도 없어요, 저는. 근데 저는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플러스 우주과학, 우주 비즈니스, 우주 산업까지 큰 그림을 보고 전 그런 쪽을 워낙 좋아한다라고 좀 네. 말씀드렸고 저는 인지조가 딱 되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네. 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방위산업이 로키드 마틴 기준으로 말씀드린 올봄까지 잘 나가다가 최근에 훅 떨어졌어요. 맞아요. 확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좀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성장주는 IT에 다 밀렸습니다. IT가 아닌 것들이 다 재미없던 것이 첫 네.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최근에 약간 45일 동안 유예가 됐지만 우리 연방정부 셧다운 맞아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쵸. 네. 연방정부 셧다운 되니까 주요한 이런 그 예를 투자. 들어서 로키드 마틴의 네. 비행기건, 폭격기건 이런 거 사는 거를 민간이 어디 동네 그쵸. 부자 많다고 해서 동네에 주지사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정부 지원이 네, 중요하죠. 나라에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셧다운 되니까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겠고 이번에 45일짜리 한 거는 아주 필수적인 것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있겠고요. 또 하나가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는데 저는 이제 관심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그 큰 틀에서 하나를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면 무기를 가고 미사일을 하나 폭격하면 그럼 말이 좀 그렇지만 쟁겨놔야 되잖아요. 재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고가 계속 줄어드니까 재고를 맞아요. 계속 쌓아나는 네. 겁니다. 그리고 무기는 신형이 나오니까 계속 개발되고 우주 개발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꾸준하게 어디선가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네. 근데 큰 전쟁이 작년 2월 25일 날 발발이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터지려고 걱정이 있는 것들인데 네. 지금 보시면 그 전쟁을 계속 주도하고 돈을 백업해 주는 데가 바로 바이든 행정부잖아요.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인기가 지금 완전 땅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론 지금. 자체가. 네, 여론 네. 안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보면 공화당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지금 바이든이 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공화당에서도 제일 지금 포텐이 큰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1등하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 당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하반기 내년부터 내년 하반기에 내년 연말에 이제 투표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밌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언제 끝낸다고 혹시 보신 뉴스 보신 거 있어요? 좀 곧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네. 전쟁은 자기가 대통령 되는 날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날. 되는 날. 되는 날 바로 끝날 때. 아주 비판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에 그것만 기대고 샀던 사람은 전쟁 끝난다는 것 자체가 악재일 수밖에 없죠. 그것만 기대했던 사람은. 아, 그렇죠. 다만 저는 네. 장기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좋다고 보는 또한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지금은 어떤 정부, 뭐 트럼프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지상군이라는 것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인구가 줄어드니 마찬가지예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나라 대통령, 어느 나라 총리, 어느 나라 정치인이 우리나라 국방력을 약화하겠다 그러나요? 계속해서 국방에 대한 투자는 늘리는 거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로봇가 네. 됐건 과학 국방이 됐건 첨단으로 가면서 국방 예산이 줄어들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들이 우주 산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들이 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무한적인 기대감 이런 쪽으로 해서 전 여전히 좋아 보이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다는 것 자체는 좀 여러분들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뭐 방산주를 이퀄 전쟁 이렇게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한 나라에서 이제 방위 산업 쪽에 들이는 비용들 그런 그렇죠. 부분들 생각해보고 또 대표적인 정책주이기도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상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해상이나 그렇죠. 그 공중이죠. 네. 이렇게 하늘 쪽에서도 우주 쪽에서도 여러 가지 좀 신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드론뿐만 아니라 그렇죠. 인공위성이나 이런 쪽까지 네. 그런 것들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ETF는 저희 시간에도 몇 차례 얘기해 주셨던 ITA ETF 좀 네. 괜찮다 이렇게 네, 보면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3분기 실적, 뭐 2분기보다는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2분기까지도 지금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했는데요. 3분기도 지금까지 집계된 것은 마이너스 한 0.3% 되는데 네. 결국은 플러스 한 3, 4%로 끝날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2분기로 4, 5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난 이 실적 하던 것이 이제 회복세로 돌아왔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에는 7%대, 내년에는 두 자릿수대 이익 증가 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물론 이런 전쟁이 지금 확대돼 갖고 지금 미국도 혹시라도 개입하고 유럽도 다 개입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는 거고 네. 시장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좀 국지적인 문제만 이슈가 되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집계된 걸 보면 3분기가 마이너스 0.3%, 매출은 플러스 1.7%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에는 7.8%로 일단은 전망되고 있습니다. 11개 섹터 중에 8개 섹터는 이익이 증가하고요. 3개 섹터는 마이너스 날 텐데 커뮤니케이션이랑 이미소비재, 커뮤니케이션은 메타 플랫폼, 구글 이런 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미소비재는 그냥 테슬라, 아마존이 들어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 섹터별 이익 전망을 표를 보여드리면 8개가 플러스, 3개가 마이너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 지금 현재 17배에서 18배 사이. 정확히 보면 17.7배 정도 나오는데요. 10년 평균이 17.5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진 평가라고 밸류에이션 떨어져 있고요. 6월 말에는 19배를 넘어섰던 건데 지금 네. 17.7배까지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 하단까지 와 있다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저희가 RSI를 가끔 말씀드리는데 RSI가 지금 35, 4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은 과매도 영역에 거의 근접한 상태다. 지수 자체가. 그래서 네. 그리고 이익이 증가하는데 주가는 재미없다. 이건 여전히 어찌 보면 다이버전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고요. 특히 이익 전망 자체가 올라가는 거 보여야 되는데 네. 최근 뭐 7월도 6월 말 그리고 9월 말 정도 대비해서 며칠밖에 안 됐지만 여전히 추세가 조금씩 올라갈 만한 보이는 것이 역시 똑같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미소비재, IT 쪽이 그리고 에너지까지가 이익 전망이 조금씩 상향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9월 말 대비는 약간 소폭이지만 소폭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6월 말 대비는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들 종목 중심 보셔야 되겠고요. 각각의 대표적인 주식들은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미소비재는 아마존, 디아롤턴, 풀투그룹. 그리고 에너지는 마라손 페트롤리움, 발레로 에너지. 그리고 IT는 역시 엔비디아, 애플,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정도가 이익 전망의 상향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다. 네. 기존 전망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들 주식 중심으로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서는 아무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 그렇죠. 챙겨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섹터별로 이익 전망의 상향이 가장 두드러졌던 기업은 이미소비재 쪽에서는 아마존, DR호튼, 풀트그룹이 있겠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마라손 페트롤레늄, 그리고 네. 발레로 에너지, 필립스 66, 그리고 IT 쪽에서는 앞서 얘기해드렸던 엔비디아, 애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 실적 시즌에 주목할 만한 종목까지 좀 다양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런 거 어디 가서 듣겠어요? 네, 저희 월가워즈 빅뉴스 시간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다음 시간은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